한국은 미국을 등쳐먹는 기생충 국가다. 오늘부터 모든 한국 제품에 추가 관세 25% 부과하겠다. 백악관 무역 회담장에 떨어진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냉기가 감돌았죠. 중국 대표 왕 부장관의 입가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일본 대표 나카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교수는 이 회담의 중재자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경쟁력 이론의 권위자로 이번 세계무역회담에서 중립적 조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폭탄 발언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박 차관은 손에 든 펜을 꽉 쥐었고 그의 보좌관들은 긴급하게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터 교수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회담장에 가득 찬 긴장감을 뚫지 못했습니다. 중국 왕 부장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은 것 같군요. 일본 나카무라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술은 결국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죠. 원천 기술 없는 나라에 관세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회담장은 순식간에 한국을 향한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재자로서 그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담 준비를 위해 각국의 경제 지표와 산업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포터 교수의 머릿속에서 여러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계 반도체 점유율, 조선업 경쟁력, 디스플레이 시장 장악력, 그리고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지표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회담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비하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왕 부장관은 회의실 중앙의 테이블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그들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카무라도 곧바로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우리 일본의 과거 모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죠.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세계 무역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라 단순한 관객처럼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중시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수개월간 연구한 각국의 산업 경쟁력 데이터가 담겨 있었죠. 한국 대표 박 차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희망합니다. 감정적 발언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중국 왕 부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사실 말입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우리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포터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논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담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중재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학자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를 느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말해봐요, 교수. 하지만 길게는 말고. 포터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디스플레이와 연결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는 확신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이 회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터 교수는 중앙 디스플레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무려 38%로 단연 1위였고 미국은 25%,
일본 17%, 중국은 불과 9%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현대기술의 쌀이라 불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중국 대표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의 나카무라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포터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올레드 시장에서 한국은 83%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도 한국 기업이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아이폰 애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선박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는 8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포터 교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차 전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들이 화면에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R&D 지출 비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포터 교수가 말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5%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2.8%, 중국은 2.2%, 일본은 3.1%에 불과합니다. 회담장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이런 사실들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백했고 포터 교수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포터 교수가 직접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과 첨단 장비들은 한국의 부품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포터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터 교수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차지한 한국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오지 네트워크를 출시했습니다. 현재도 가장 광범위한 오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은 아직 완전한 전국 커버리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오지 네트워크 지원에 대해 자주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I 프로세서는 현재 애플과 퀄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대표왕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포터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2017년 25%였던 대중국 수출 비중이 현재는 18%로 감소했고 대신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로의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라 부릅니다. 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터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를 수차례 석권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상위 시청률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드라마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붐에 불과합니다. 포터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현재도 확장 중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지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각국 대표들이 이제는 주의 깊게 포터 교수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터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녹색 성장과 수소 경제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포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담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데이터와 사실 앞에서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왕 부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포터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과연 독자적인 것인지요? 중국의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도 오지 네트워크를 개발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포터 교수가 대답하려 했지만 나카무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결국 일본의 핵심 소재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는 대신 그것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진지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도록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왕 부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포터 교수는 이런 공격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이미 이러한 반론들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왕 부장관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오지 기술은 미국의 퀄컴과 협력하여 개발했지만 네트워크 구축과 최적화에서는 완전히 독자적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오지 특허는 화웨이보다 더 많고 더 핵심적인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카무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일본의 소재 의존도에 관해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이미 국내 생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ASML과 직접 협력하여 일본을 우회하는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인구 문제는 심각한 도전이 맞습니다. 포터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로봇 기술과 자동화 수준은 이러한 도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로 제조업 자동화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포터 교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방해 공작에 대응한 후 이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닌 기술 동맹으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자 포터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회담장 내 각국 대표들이 포터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대표들은 이 논리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이미 미국에 상당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중국과는 달리 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 탈취 사례가 거의 없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포터 교수는 이제 회담장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에 기반합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전한 경쟁 모델입니다. 중국 대표 왕이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이제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제시한 데이터가 모두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포터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맺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십시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두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기술 생태계의 통합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대표 박 차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논의 가능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님. 포터 교수의 논리적인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회담장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각국 대표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만들어 놓은 편견의 벽이 하나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대표인 뮬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포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 독일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소 경제와 배터리 분야에서요. 폭스바겐은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회담장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대표들이 이제는 한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얼굴에는 불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호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포스코와 함께 그린 철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탄소 배출 없이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죠. 이런 기술 협력은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들으며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박 차관은 침착하게 각국 대표들의 관심에 응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혁신을 통한 글로벌 협력을 항상 중요시해왔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안보 불안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박 차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가 도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혁신과 회복력을 강화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최선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터 교수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국가 옆에서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고 결국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박 차관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무역 관계를 추구합니다. 왕 부장관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십시오. 한국은 결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왕의 발언을 무시한 채 다른 대표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포터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중립적 중재자로서 한쪽 편을 들 의도는 없었지만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학자로서 큰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각국 대표들은 한국 대표단 주변에 모여 명함을 교환하고 후속 미팅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고립된 채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이틀 후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세계 언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연구팀이 준비한 보고서 미래 경제의 중심축 한국의 역할이 출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무역회담에서 그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혁신 기술의 허브로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포터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관점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샌드위치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과 혁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 유럽의 규제체계, 아시아의 제조 능력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가고 있죠. CNBC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포터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강대국의 정의가 핵무기와 영토 크기라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 경제를 좌우할 기술 강국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미 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성취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그린 하이드로젠 얼라이언스를 결성했고 프랑스는 원자력 분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견제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추격자로 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터 교수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지정학적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 혁신을 향한 집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의 결과입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래의 강대국은 영토나 인구의 크기가 아닌 혁신과 적응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국가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어떤 분야가 가장 인상적이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